자동 항법 기술을 볼게요. 그래서 비행체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데에서도 자동 항법, 드론도 자동 항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같은 이렇게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GPS 위성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이렇게 위치 신호죠. GPS나 관성 항법, 센서 융합을 통해서 항공기나 선박, 차량의 이동 경로를 조종사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자율주행 차량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동 항법 기술이. 근데 제 방식을 쓰시면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단으로. 미리 입력되는 좀 미사일 같은 거 쏘거나 무기 쏘거나 드론을 자동 조종하거나 자동 이제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타격을 발사와 망갑 방식으로 제가 스스로 목표물이 좌표를 입력해주면 제가 가서 영상을 비교해서 타격을 하는데요. 자폭 드론도 있으니까 그래서 폭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폭탄에다 카메라 달아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폭탄도 약간 날개 키트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통 이렇게 로켓을 쏠 때 우주 로켓을 1단, 2단, 3단 분리되고 탄두가 분리되는 것처럼 얘도 여기서 이렇게 탄두를 분리해 가지고 날개 키트를 달든지 해서 자체 어떤 추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있어요. 미사일 제품, 미사일 부분들이 일본도 배치를 2026년도 했다 그러던데, 네네. 일반 포탄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반 포탄에다가 일반 포탄, 자주 포탄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건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포탄이 딱 발사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날개 기들을 딱 펼치면서 간다는 거죠. 이때 이제 카메라를 다는 기술은 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닫는 기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달아가고 이렇게 여기서 목표물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럼 자체 추진 장치가 있어야 되냐? 그럼 있어야 됩니다. 자체 추진 장치도 있을 수도 있다. 자개라도 있으면 그 주변에서 비교해가면서 폭파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아주 싼 그러면 이렇게 사실 자주 포탄으로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미사일 구조로 가야 가격이 비싼데 자주 포탄이나 이런 거 탱크 포탄도 괜찮은데 근데 작지만 그래서 자주 포탄 같은 거는 100km는 가지 않겠습니까? 60, 60km 그러면 굉장히 싸게 먹힐 수 있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입력된 목적지가 있어서 이렇게 방위 고도 속도를 유지하고 무인화 기술의 핵심으로 안전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GPS 위성 항법 시스템 차량 항공기 선박의 정확한 위치와 목적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관성 항법 시스템 가속대기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서 외부 신호 없이 자체적으로 위치와 속도를 계산한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속도가 가고 있는지를 계산해서 간다는 것이죠. 센서 융합 카메라, 라이더 등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우주 미사일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드론이라든지 뭐 무인 전투기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자율주행 차량에 자율주행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서버, 기계 장치,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유압 또는 모터를 통해서 조종면을 기계적으로 제어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비행 중 피치롤, 항공기 오토파일럿, 피치롤 요 등을 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 고도를 자동 유지하며 악천 후 자동 착륙도 가능하다. 선박, 자율운행 선박, AI 기술을 활용해서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충돌 위험을 회피하며 목적지까지 최적의 항로로 운항한다. 차량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자동차의 컨트롤러 일부로서 경로 탐색, 조향 제어를 수행한다. 조향 제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바꾼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특징 및 한계, 제어 원리, 설정값과 측정값의 사이를 기반으로 적던 피드백 루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상 상황, 공역, 교통량, 센서 고장,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인간의 상호 보완적인 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같은 데나 이런 자폭 드론 같은 데, 유성 같은 데서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항공기 같은 것이 위치를 보정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목표물이 얘가 움직였다 이거예요. 움직였다 그러면 그거를 보정해 주면 걔가 이렇게 추진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다시 영상을 비교하면서 카메라로 인식해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포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포탄 같은 데도 자주포탄 같은 데는 적용할 수 있는데 항공폭탄이나 아니면 한포탄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포탄 종류에도 적용해서 되게 싸게 미사일식으로 만들어준다는 폭격 이력만 쓰면 괜찮은데 이게 따라서 항공기나 위성에서 위치를 보정해주고 걔가 그 위치를 따라서 다시 변경해서 찾아가 카메라로 대상물을 비교해가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폭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되게 싸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하늘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한다.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각 나라나 군 기업에서 각자 숫자 방식이니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현대전의 무기, 미사일과 비행체, 또는 레이더, 전파를 이동하고 A사 레이더 쏘고 수신하고 이동통신에서 이동통신이라든지 무선통신에 쏘고 송신하고 무선 전력 송수신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서 쓴다. 상대방 이쪽이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어요. 그래서 동쪽 어디 지점에 정확한 지점에다 각도를 맞춰 쏘면 전파의 도달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A사 레이더라든지 이동통신이나 모든 무선통신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폭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GPS 도움 없이 지가 스스로 좌표를 비교해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 뭐 공공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도 이것과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체로 표현해서 현재 카메라는 입체로 표현되지 않아서 안면 인식을 사진만 돼도 통과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이가 없었는데 입체 얼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입체로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두께 이런 것을 봐서 그 사람의 체중으로 비교하고 센치까지도 알 수 있는데 눈, 코, 입, 눈 몇 센치, 몇 센치, 코 몇 센치 이렇게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조를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게 각각 사람을 각각 대응할 수 있죠. 차량 같은 것도 크기를 따라 각각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게 모든 그렇죠. 이런 것도 사물을 각각 이렇게 입체 방식으로 크기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재고 관리나 이게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도 계산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다면 이게 동작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 동작 감지하거나 소리를 감지해서 경보하거나 전파 감지. 하나는 어떤 사람 어떤 금속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도 전파 탐지해서 건물 안을 비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파 저주파 같은 걸 써서 건물 안을 이렇게 파악해서 이것은 이렇게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둘 다 가능하다. 야간 작전할 때 드론 같은 데 장착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차량,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거 일련 번호를 다 정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자동 발사 작용 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표적을 따라 영상 비교하면서 자폭 드론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계속 쫓아가면서 타격하거나 뮤비 찍을 때 있잖아요. 뮤비 가수들 그때도 쫓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 이걸 쓰실 텐데 식당에서 드나드는 사람 몇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운팅 기능도 있다고. 그래서 SK텔레콤, SK플랜에서 지하철에 몇 사람 드나드는지 그다음 몇 시간대 그다음에 일련 번호를 달아가고 수령을 제 거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 좀 드립시다. 네. 그 다음에 서로 파행이 틀리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쏘거나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쏘는 이렇게 인력 구조만 가지고 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멀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블루투스 기술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이니까 SK 플래닛이던데 하청업체인가 해서 그것도 YTN인데 쓰시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부탁 좀 합시다. 네네. 남의 기술 쓰지 마시라고요. 네.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카메라는 아까 진 거 좌표와 숫자 내비게이션 맵지도와 같이 연동해서 합니다. 모든 현대 전투 무기는 다 이거 갖고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거죠.
카메라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의료 영상기기도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시험을 입체로 하고요. 모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치도 입체로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라면 TV, 모니터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입체로 표시해요. 그래서 저도 그림 그릴 때 색깔을 좀 이렇게 두텁게 해가지고 층을 놔서 알게 모르게 딱 입체로 해서 이게 그리는데요. 그래서 깊이별로 해가지고 색깔을 적층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쪽은 어두운 쪽, 밝은 쪽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색깔을 같은 색깔, 없던 색깔도 넣을 수 있어요. 원래 사진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제가 추가해서 빛의 정보다 10이다 그러면 20, 30, 50, 60, 10 맞도록 변경을 해서 밝기 정도, 어두운 정도를 10 맞도록 변경해서 입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옛날 사진이다 그러면 옛날 사진 구린색인다 그러면 현대사진 사진으로 바꿔주는 거 속도를 빨리 하면 이렇게 고화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속도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 삼성에서 제 거를 마이크로 TV에서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삼성은 이것 말고도 제 기술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제 기술이니까 무단으로 쓰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고지만 하겠습니다.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어 놓은 임의 변경도 가능하다. 없던 색깔도 넣거나 없던 장면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게 옛날 사진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후진 거지만 지금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거나 이것을 없던 색깔도 추가하거나 이것을 라이트 계열 밝은 경 어두운 거를 대비해 가지고 입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입체 TV, 입체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입체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정보를 보정해서 지가 이렇게 해서 뭐 전파로 박쥐가 이렇게 산물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음파로 그러면 모든 전파로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될 때 A사 레이더라든지 영상 레이더라고 할 때도 이것을 그렇죠. 원래 이제 광학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하는 방식, 그렇지 않은 방식인데 사물의 색깔을 구별해서 그 색을 표현해 주거나 임의적으로 색을 예전에 나무 색깔, 사람 색깔, 건물 색깔이랑 비슷비슷하니까 그걸 표시해 주는 방식 하거나 임의적으로 가공해서 해 준다 그랬죠.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전파로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볼 때 광학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색깔을 거기다 이렇게 가서 분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거나 임의적으로 색깔을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멋대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파를 탐지할 때도 모든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한다. 레이저 가공 이런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력도 강중량으로 할 수 있고 반도체 식각이라든지 이런데 레이저 가공 용접 같은 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현미경이 카메라에 현미경 달아갖고 온다 그랬죠. 모든 마운트 카메라에 딱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화면에 표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겠어요.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다 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로 또 온라인으로 보내갖고 좀 더 나은 장비 있으면 보내갖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서 정밀한 가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초점 도쪽이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딱 조사를 해가지고 고점 부분을 그래서 이게 뭐 빛의 사이즈는 대중소 10가지 사이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얇은 사이즈라도 레이저 빛이 여러 개를 합쳐주면 필요한 열에 도달하게 되고요. 초점이 안 맞으면 통과하고 유리기판 플라스틱을 통과하거나 접합을 열을 맞으면 이렇게 필요한 열에만 이렇게 녹아지고 이렇게 냉각되면 접합합니다. 한양대라든지 삼성에서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반도체 식각할 때도 중요한데 아주 얇은 사이즈라도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열을 도달해서 식각하는 방법을 하면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노 수준의 가공이 가능한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EUV 장치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 수많은 볼록 렌즈를 여기다가 작은 뭐 이렇게 큰 볼록 렌즈에 집중하고 하이스트 어떤 교수님도 쓰시는데 그것도 YTN 쓰지 마세요. 오목 렌즈 같은 거, 오목 커널을 봐주거나 오목 렌즈,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 이 세 가지를 공진기처럼 빛을 증폭해서 여기다 쏴준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주고 노즐을 따라서 열을 가해줘서 추가로 열의 에너지를 이렇게 빛에다 에너지를 갖다 열 에너지를 더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EUV 회사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삼성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레이저 가공기, 공격 장비에서도 쓸 수 있고요. 레이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동차의 빛을 이렇게 대중소로 전구 방식이든 LED 방식이든 LED 발광 다이오드 쏜다. 대중소로 넣어 가운데가 좀 전력이 큰 게 들어간 거예요.
쭉 쏘면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힐 때 강하게 융합 현상이라 환하게 밝아내. 빛의 집안의 조명도 대중소로 전구 방식이나 LED 방식으로 쏴주면 빛의 융합 현상이라서 환하게 밝다고, 그걸로 난방장치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공격기는 이렇게 지역이 딱 하고 맞추면은 수초간 이렇게 계속 열을 집중해야 되는데 피해버리면 못 맞추거든요. 좀 문제가. 그래서 대중소로 이렇게 하나의 기기 안에서 또는 여러 개가 합쳐갖고 가로 세로로 좌표 시접방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물에 도달하게 되면 대중소로 해가지고 맞춰줘갖고 레이저 무기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융합열을 발생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음파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상 병력이라든지 해서 전차 같은 데 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타버린다 그랬죠. 고일관에서.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쓰시라고, 제가 대공 방어망 할 때도 이렇게 중첩해가지고 대공 방어망으로 쓰면 하늘에 있는 드론이래 몇백 도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제가 이스라엘도 그러고 다른 데로 마음대로 쓰시라고 기술을 개방했거든요.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잡을 때 이걸 쓴 것 같은데요. 셰프할 때. 네네. 영국도 2025년 4월 달에 이걸 드론 200대를 한꺼번에 잡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제 기술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그것도 어쨌든 기술 개방했으니까 만들어 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라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방식은 여러 개 사이즈의 빛을 레이저 빛이든 서로 이것을 집중시켜주면 순간적으로 융합이 되면서 환하게 열이 생긴다는 거죠. 환하게 밝혀진다. 레이저 공격 무기에도 이 기술과 개념을 사용하시면 기존의 레이저 무기들과는 좀 틀리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몇 개 사이즈든 해서 그래서 융합 현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로켓 엔진이다 그러면 로켓 엔진 이렇게 있고, 고체묘들이 있다 그러면 대중소, 제트 엔진 같은 거 전투기라든지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여기서 여러 개 사이즈의 연소실이 존재한다 그러면 강하게 융합열이 발생한다. 제가 말씀을 추력이 굉장히 세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램제트나 스크림제트처럼 외부의 기류를 여기서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다 더해서 그 기류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추진력을 같이 여기서 연소실에서 할 때 불꽃이 나올 때 같이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제트나 스크림제트는 터빈 블레이드가 없는데요. 터빈 블레이드가 있는 방식 또는 없는 방식 두 가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기 엔진을 만드시거나 무슨 미사일 엔진 만드시면 제 기술이 이런 원리로 완전히 스크림제트나 어떤 램제트 엔진은 아니더라도 기존 전투기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안에서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밖에서 압축 공기를 넣어줘서 추가로 추력을 만들어준다. 이 개념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있고 연료를 각각 왼쪽엔 적게 좀 많이 주고서 이렇게 자세도 제어할 수 있고, 머스크의 스펙스에서 이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언오프도 할 수 있고 몇 개를 가동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 연소실도 이렇게 하고 자동차 연소실도 이렇게 연소실을 몇 개냐 언오프를 할 수 있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하나는 큰 놈이 안정적인 추력을 담당하는 직렬 역할을 하고 병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세를 이제 아까쯤에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시야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이것을 일반 카메라 맵 지도를 만들고요. 그에 따라서 모든 상대방이 미사일 전투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기관총이다 그러면 저격수총이다 그러면 상대방 목표물이 이쪽으로 움직일 확률 몇 프로를 확률을 동시에 쏴버리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미사일 추적하거나 미사일 전투기 추적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접 이동 방향을 보고 각도를 보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네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공격과 방어를 예측해서 쏘는 이런 방식을 대공 방해망에서도 쓸 수 있느냐? 요렇죠. 대공 방해망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기관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이 다 같이 연동해서 이 카메라에다 인식을 해서 이 카메라가 그 좌표와 시험과 내비게이션 옆에 같이 연동해서 공공 CCTV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카메라가 이걸 탑재할 걸로 생각합니다. 로봇에도 탑재를 할 거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자폭 드론이다 그럼 이거를 GPS 신호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해놓으면 지가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타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폭탄, 자주폭탄이라든지 이게 자주포의 폭탄이라든지 한폭탄이라든지 이럴 때도 탄두를 분리를 해서 날개 키트 나오고 자체적으로 아니면 그냥 자체 엔진 없이 연소 엔진 없이 그냥 날개 각도만 조절해서 움직이는 방식, 아니면 자체 엔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막판 추력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변경된 위치를 그래서 위성 같은 데나 이런 데 상공기에서 받아가지고 움직이거나 비교해가면서 이 카메라가 하면서 부딪히는 방식을 하면 좀 더 정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폭탄 하실 때도 그렇고 항공폭탄 또는 항공폭탄도 가능하고, 항공폭탄도 이렇게 떨어내려면 얘가 날개 키트를 달아가지고 항공폭탄 멍텅구리잖아요. 보통은 뭉텅그리 폭탄인데 날개 키트로 써서 추진 엔진이 없는 것, 있는 것 두 가지로 해서 카메라 따라서 제가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간다면 엄청나게 정밀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의 이렇게 지도를 내비게이션 맵을 이 안에 탑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사 무기에서도 무단으로 미국도 쓰시지 마시라라는 것이, 안 되면 또 공개로 가야 되는데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못 보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국제협약과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무법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막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후 달러 구조를 완전히 해서 미국이 사야 될 기술을 안 사니까 달러 구조가 무너지는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존의 모든 기술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그렇고 기존의 구형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이것이 전 세계가 각각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빨리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로봇도 그렇고 모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가 모든 사물을 입체로 다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입체로 파악하고요.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따라서 거리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캠코더로 자율주행 차량에다 달아갖고 하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캠코더를 다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도 대체할 수 있어요.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가로세로 높이를 잡혀서 이렇게 적외선 기능을 달아서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라 전파로 탐지하는 기능도 쓸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든 뭐든. 그래서 안개 속에서는 전파로 탐지해서 여기서 딱 부딪히지 않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훨씬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자율주행 차량을 정하고요. 주차장 같은 데 기둥 부딪히지 않는,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사람 입체, 움직이는 입체와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분해서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한다. 주차도 상대방의 차량이 있다면 딱 정확히 제어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접혀 수저 방식으로 카메라를 스스로 촬영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제가 주차도 하고, 원형 진공 청소기도 카메라 달아갖고 집안을 딱 파악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야 각 집안마다 구조가 틀리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람이든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공중 비행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미사일을 이렇게 드론이다, 또 전투기다, 다가오는 미사일을 갖다 회피해가지고 자기가 이쪽으로 피하면 생존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쪽으로 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오는 미사일 전투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경로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겠다는 것을 파악하고 따라서 회피 기동을 하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데도 CCTV에다 물줄기 달아가지고 호수 달아가지고 소방이나 청소를 할 수 있는데, MBN하고 YTN 채널에 해석을 하시던 이걸 달아가지고 건물이니까 부딪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령을 넣어주고 전체를 카메라 찍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정해서
몇 군데만 청소하고 올 수도 있어요. 집안에 있는 진공 청소기도 몇 군데만 딱 찍어주면 그것만 딱 청소하고 오면 지금은 아무 때나 지 혼자 사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그거를 RC카 방식으로 조정한 리모컨 방식으로 조정하는 진공 청소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에다가 열쇠로 잠그거나 얼굴 인식, 목소리 인식, 열려라 참깨, 키 이런 식으로 잠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냉장고, 보온병 이런데 보온 도시락, 이렇게 반찬 도시락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 사람들 많거든요. 일반 가전에도 TV나 세탁기, 뭐 기타 일반 가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금고 같은데도 얼굴 인식이 안 되면 해서 열지 못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나 어떤 이렇게 인터넷망이 자체 통신만 나한테 옵니다. 차량 같은데도 블랙박스 같은 거는 카메라를 갖고 있어 내 얼굴을 인식을 해야만 열어준다는 거죠. 그것도 쓸 수가 있어요. 카메라도 더 많으니까 이게 저기 차량도 더 많으니까. 나한테 일정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이나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기계 그냥